특별한 건 없고요. 좋은 생활 습관 유지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면은 안 늙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박사님을 더 좋아하고 또 따르는 이유가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보다는 그냥 해도 된다. 이런 건 해라. 제 스승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분 한 얘기가 좋은 의사가 되려면 환자 말을 잘 들어라. 박사님께서는 뭐 심장병, 심장 질환의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음악 전문가이신데 박사님처럼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으려면 역시 좀 음악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음악을 접하는 게 나는 아주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일종의 뭐 행복감을 주기도 하고요. 음악을 많이 듣는다고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건 과장된 얘기고 하루에 한 30분 이상 하면은 확실히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오늘 30분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떤 오페라로 강의하셨어요? 사실 2주 전에요. 제가 로마의 건국 역사와 음악을 가까이 하셔서 이렇게 변함없이 항상 젊으신 만년 청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단순히 즐기는 그 수준이 아니라 글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뭐 연주에 관련된 거 그리고 글도 써서 막 지인들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뭐 한 400페이지 되는 이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게 절판이 돼서 살 수도 없는데요. 내 인생의 클래식이라는 책을 썼고 작년에는 내가 뭐 이정구의 오페라 이야기 뭐 이런 책을 썼어요. 그것도 거의 500페이지 되는 책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피곤하게 왜 그거 하냐. 나는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한다. 내가 알고 싶은데 뭐를 공부하려면요. 이제 3가지가 필요해요. 물론 독서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누구 앞에서 강연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도움이 돼요. 근데 3번째가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려면 이제 내 지식이나 마음이 집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책을 쓰는 이유가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내가 뭐 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우고 싶으니까 공부를 해서 내가 쓰면은 이것이 내 것이 된다. 난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오페라가요, 서양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들이 많아요. 서양 문화를 이해하려면 우선 신화부터, 그리스의 로마 신화부터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외국에 가니까 내가 정말 무식하다고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바쿠스 얘기하면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 신에 대한 얘기인데, 가령 뭐, 여러분이 다이아나 공주 알잖아요. 그 다이아나 이름이 사실 그 디아나 로마 신이고 그리스 여신은 아르테미스거든요. 이게 아르테미스가 로마 시대에 와서 디아나가 되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무식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화에 대한 책도 좀 읽고 이제 그랬거든요. 이게 무궁무진해요. 하나를 공부하려면 이것도 와야 돼. 그러면 이게 재밌어요. 내가 다음 주에 무슨 오페라 강의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어서 이제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오는 분들한테 내가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주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모여서 그럼 내가 이걸로 또 책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세상에. 그럼 한 달에 뭐 한 2-3차례 이상 강의를 하신다고 오페라에 관련해서. 예. 그 많은 오페라 작품 가운데 그래도 정말 애착이 가고 정말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라면 어떤 걸까요? 그게 이제 변해요.
이제 처음에 오페라를 이제 시작할 때는 뭐 카르멘 같은 건 화려하고 뭐 음악도 멋있잖아요. 아주 좋아하지요. 근데 이게 조금씩 이제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오페라도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뭐 바그너의 뭐 반지 사이클 이런 건 좀 사실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외국에 가서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네. 한복을 입고 오페라를 감상을 하셨어요. 자주 이렇게 하시나요? 뭐 특별한 행사가 있으셨던 건가요? 밀란에 제일 유명한 오페라 극장이 라스칼라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데인데 거기서 그 작년 12월 달에 그 잔다르코라는 오페라를 공연했습니다. 이게 그 존 오브 아크 처녀 아시죠? 저 프랑스를 비엔나 필하모니가 하는 신년음악회를 뭐 영화나 텔레비에서도 자주 볼 수 방송됐잖아요. 거기 보면요, 항상 일본 사람들이 그 전통적인 키모노를 입고 나와요. 여자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 남자도 그렇고. 내가 수년 동안 그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이 한복을 입고 나타나는 거는 본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떠나면서 그랬어요. 우리도 한복을 입고 가서 한번 한복의 미를 자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여자분들은 한 5분이 한복을 입고 가고 남자는 둘이만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로비에서 우리가 그 인터뷰 휴식 시간에 나가고 끝나고 나갔더니 그 중에는 그 서혜경 피아니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혜경 교수는 아마 옛날 조선 시대에 황후들이 입는 옷 그런 걸 입고 갔어요. 궁중옷을. 그러니까 서양 남자들이 그냥 눈이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사진 찍자고 그러고 야단 났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한국의 존재도 좀 알려야 되지 않냐. 이제 한국의 존재를 알리는, 동양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그 사람들 몰라요. 그래도 한복을 입고 가면 이 사람들이 코리안이라는 건 알 거다. 그래서 이제 입고 가게 된 겁니다. 그게. 최근에 서울시향 신년음악회 다녀오셨더라고요. 말러 교향곡이 연주가 됐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음악을 공부할 때 그 작곡가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음악을 만들게 됐나. 말러가 저 10번을 이제 작곡하다가 끝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말로가 좀 의미심장한 그 메모를 했어요. 악장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심정에서 이런 곡을 썼을까. 그래서 그 10번이 이제 미완성으로 남기고 이제 심장병으로 말로가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심장의사로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딱한 거예요. 그렇게 천재적인데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18세 연하죠 아마. 그 말로하고 비엔나에 가장 미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또 많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뭐 말로가 나중에는 외도도 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또 심장병이 생겼어요. 딸이 죽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비극이고 또 그때는요 그 심장병을 의사들이 잘 몰랐고 치료 방법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심장병이다 그러면 휴식만이 이제 치료 방법이었거든요. 약도 없으니까. 근데 의사들도 좀 충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이 이제 디프테리아 때문에 다 죽게 돼서 어떤 내과 전문의가 와서 하고는 말로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나도 한번 진찰을 해 주시오. 그래서 청진을 해보니까 심장에서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장 판막증이다. 그때는 심장 판막증에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휴식을 취하랍니다. 무리하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말로가 그
아주 운동을 좋아했어요. 등산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근데 의사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운동도 잘 못하는 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이제 내가 맥박이 얼마야 뛰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뛴다 그러면 운동도 이제 금지하고, 이렇게 좀 참 병 때문에 안 받아도 될 이제 고통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농담격으로 하는 얘기인데 아마 그 의사는 그랬을 겁니다. 그 부인이 젊었잖아요. 그 부부 생활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좋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엔 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금기 중에 하나예요. 운동도 금기 중에 하나고,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래서 나는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천재성이 있는 인간인데 그 받은 고통이나 불운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떤 동정심을 지나서 그런 걸 느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캐다 보니까 그 음악이 나에게는 더 이제 절실한 어떤 감동을 준다. 네, 이제 이런 차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박사님의 그 아주 심오하고 방대한 음악 세계를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네, 보시죠.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의 신화와 오페라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오비드라는 시인입니다. 이거는 서사시, 그러니까 장편시인데 거기에 역사가 들어가 있고 신화가 들어가 있고, 말로는 그 어느 작곡가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심정을 음악에 담은 작곡가이다. 말로가 교향곡 6번을 썼을 때는 비엔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휘자로서 인생의 절정을 걷고 있을 때다. 한편 9번 1악장의 기시부에 나오는 불규칙적인 율동은 말로가 자신의 부정맥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말로는 베토벤과 브라함스의 전통을 이어갈 만한 음악가이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50년대 들어와 미국의 번스타인이 뉴욕에서 말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음악 애호가의 우상이 되고 있다. 음악에 관해서 워낙에 또 애정이 넘치셔서 사실은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대중적인 음악 책도 쓰셨지만 또 그리고 매주 그 2천여 명의 의사들에게 계속 칼럼 또 에세이를 보내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의학에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은 사실 한국에 와서 하나 자랑하고 싶군요.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환자를 치료했냐면 뭐 이 약을 동물에게 줬더니 어떻더라. 또 이 약을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 그러고 이제 써본 거예요. 근데 임상의학이라는 게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무리 우리 생각에 좋은 것 같아도 임상 실험을 해봐야 된다. 임상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한 5천 명을 모아놓고 컴퓨터로 무작위로 선출을 해가지고 반은 이 A라는 약을 주고 반은 밀가루를 그냥 주는 거예요.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몰라요. 그래야 이 판정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의사들은요, 내가 준 약을 먹으면 당연히 환자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그러겠어요? 내가 준 약이 환자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없거든요. 그럼요. 예. 또 환자는 어떠냐? 의사 선생이 준 약이니까 이건 내가 먹으면 좋아지겠지. 그럼요. 그래서 밀가루를 먹은 사람도 보통 보면은 10명 중에 3사람은 좋아졌다 그래요. 사실은 좋아진 것도 아니지만 기분상으로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카나다의 유스프라는 교수하고 이제 옥스포드 대학, 그분이 옥스포드 대학에 있던 사람인데 이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카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좀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지금 뭐
7년, 8년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한국 의사들한테 좀 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서 심장병의 근거중심의학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1000권을 사비로 만들어가지고 내과 의사들한테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때는 한국의 내과 의사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그게 별로 그렇게 새로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모를 때거든요. 예.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우리는 무슨 약이든 수술이든 한약이든 임상실험을 해보고 첫째 퀘스천은 이게 안전한가? 둘째는 과연 효과가 있는가? 셋째는 경비 효율적인가? 가령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1억을 들여서 했더니 환자가 평균 한 달 더 살더라.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더 살기 위해서 그러면 1억, 2억을 써야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질문해보면 어째 죽을 건데 한 달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것까지 이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종종 이제 인터넷으로 그 글을 에세이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모이니까 지금 의사들을 위한 책을 근거중심학 책을 한 6권 썼어요. 근데 난 이제 그것도 다 역시 내가 하는 이유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공부하고 싶으니까 일단 공부를 하고 나면 공부를 하고 내가 이제 내 지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글로 쓰고 그러면 나누자.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내가 음악 칼럼을 쓰다 보니까 조금 뜸해졌는데요. 의사들한테 한 2,000명 의사들이 이제 그 내과학회 심장학회 사람 환자들이 아니라 그 의사들한테 좀 글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24시간을 48시간처럼 쪼개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인생 철학이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10년 살 거를 20년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10년 살 사람이 5년 살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담배를 피운다든지 혈압이 있는데 약을 안 먹는다든지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 명대로 못 사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0년 동안에 20년을 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낮잠 자고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삶은 공부를 하든 인생을 즐기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내가 환자를 보고 환자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든 이게 인생이니까 그러면 내가 10년 살 거를 20년을 살아보겠다. 내 그 철학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보통 4시 반이면 5시에 일어나서 인터넷도 보고 오늘 뭐 해야 될까 생각도 하고 글도 쓰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 보고 이제 끝나면 가서 예술의 전당에 가서 음악을 듣든지 가서 강의를 하든 또 강의 준비를 하든 이렇게 바쁘게 산다는 게 나는 내 인생을 즐겁기도 하지만 오래 사는 방법이다.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와.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 인성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박사님께서 좀 널리 또 다니시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을 위해서 강의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 박사님을 따르는 그 젊은이들에게 보통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들려주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입학 시험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또 재수를 하고 이게 정말 국력의 낭비예요. 머리 좋은 학생들이 1년, 2년을 그냥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하는데 그게 사회에 나가면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따금 젊은 후배들 와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좀 소위 멘토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의과대학에서 좀 원로 교수들 찾아가 보라고 해서 몇 사람이 오는 그럼 내가 점심 사주면서 하는 얘기는 내 경험인데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외국의 유명 대학에 가서 교수도 한번 돼보고 싶고 논문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런 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꿈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다 성취할 수는 없지만 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꿈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사회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소박하지만 좀 좋은 꿈을 가져라.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를 도와줄 줄 알고 리더십이 생기고 리더를 따라갈 줄 알고 그래야 그 팀이 우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운동보다는 인성교육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도 거의 없잖아요, 지금. 입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참 우리 교육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가해를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고. 뭐 끝으로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박사님 뵙고 놀란 게 정말 외모는 60대도 안 돼 보이시는데 지금 80이 넘었다는 게 뵈면서도 믿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질문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젊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많이 권유를 해주셨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네. 아까 제가 기본 네. 지킬 건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담배는 안 피우고 내 혈압이 있는데 약 먹어서 정상으로 조절하고 사실 나도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있어요. 요새 콜레스테롤 좀 높아요. 그래서 약 먹으니까 내가 음식 마음대로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꼭 지켜야 될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건 이제 그중에 운동은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노인들. 아침에 그래도 뉴스는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나는 뭐 소위 일석이조로 내 테레비 앞에 자전거가 하나 있어요. 소리도 안 나요. 아주 조용한 자전거. 자전거 타면서 한 40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만에 쌓인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특히 심장병이 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욕심을 너무 부리면 도저히 이거는 다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얻을 수 없는 건 포기할 건 포기하고, 뭐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했다. 아유, 그냥 이리로 듣고 이리로 내보내고, 그 사람 그저 그래. 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생각에, 내 개인적 생각은 이래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복을 받았다. 나는 이제 뭐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다행히 어렸으니까 뭐 일본 군대에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그 고비 남기고 6.25 사변 때 뭐 군에 갔지만 부상도 안 당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이제 항상 꿈이 내가 좋은 의사가 되겠다, 좋은 학자가 되겠다, 뭐 좋은 교수가 되겠다. 뭐 어느 정도 그거는 또 내가 달성했다고 보고요. 물론 더 유명하고 더 큰 학자가 못 된 건 다시지만 뭐 어떡합니까? 뭐 인간의 모든 게 다 한계가 있는 법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명성도 얻었으니까 또 이런 자리에 초대도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빚을 많이 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면 그래도 빚은 갚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난 생각에 그냥 내 주변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뭐, 천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은 안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인간의 도리는 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좀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요. 자, 오늘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10년을 20년처럼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좀 터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정말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음악 가까이 하면서 살다 보면 박사님처럼 건강하게 또 젊게 아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박사님. 늘 오래오래 환자들 옆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